뭐 칼기를 탔을 때가 제일 대박이었던 것 같은데, 비행기 난생 처음 타보잖아요. 갑자기 왕 뜨니까 막 소리쳐가지고 깜짝 놀라서, 승무원 그 아가씨들이 대한항공 되게 이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국 여자라는 거 처음 보는 거야. 남자들은 정말 그냥 황홀해가지고 있는데, 그 아가씨들이 와가지고 뭐 칼기를 탔을 때가 제일 대박이었던 것 같은데, 비행기 난생 처음 타보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떤 아줌마들 보면은 거기 이 게이트를 통해서 이렇게 쭉 가다 보니까 뭐 그냥 통로를 지나서 의자에 앉다 보니까 이게 비행기에 탔는지 안 탔는지도 몰라요. 그냥 앉으라니까 그냥 일방적인 그냥 사무실이나 그런 회의실에 앉은 것처럼 생각해요. 그 앞에 TV가 있으니까 이게 TV가 있다 어쨌다 뭐 하다가 갑자기 왕 뜨니까 막 소리쳐가지고 깜짝 놀라서 뭐 이런 일도 있고. 비행기가 떴어요. 비행기라는 건 아는데, 승무원 그 아가씨들이 대한항공 되게 이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국 여자라는 거 처음 보는 거야. 남자들은 정말 그냥 황홀해가지고 있는데, 그 아가씨들이 와가지고 입국 신고서를 쓰라고 주는 거예요. 우리가 주소가 있으면 뭐가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태국에 있는 한국 대사관에서 일단 탑승하기 전에 우리는 일반 게이트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지하를 해가지고 화물 게이트가 있더라고요. 그쪽으로 이렇게 집체적으로 이렇게 태우거든. 그래서 대사관에서 임시 여권을 떼가지고 여권을 줘서 게이트 통과한 다음에 다시 그 여권 쓰고 해가지고, 일단은 우리 대한항공에 타면은 그건 우리 국적기니까 우리 땅이나 갔잖아요. 거기 타면은 제일 뒤에 후미에 거기에 쫙 앉히는 거예요. 뭐 후미고 뭐이고 없잖아요. 우리는 앉아서 가는데, 안내양들 승무원들은 몰라요. 일반 한국 사람인 걸로 알아. 그랬더니 이걸 써야 된대 해서, 그러니까 주소 쓰고 뭐 하고 다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이고 못 써요 그랬더니, 왜 못 쓰지? 제가 손이 불편하시나고 제가 써드리겠다고 불러달라. 주소가 없어요. 아니 주소가 없다니요. 그래서 그다음 뭐 말하다가 신경질 나니까 북한에서 왔어요 했더니 막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다음 또 지네끼리 쏘곤쏘곤 하더니 다음 또 뭐 별 다 갖다 줘요. 뭐 그런 일들이 있어가지고 되게 신기했고, 단점이라는 거는 하나원이라는 곳에서 9주 동안 교육을 받고 그 전에 합동 심사를 받잖아요. 근데 그것도 사실은 수감돼 있는 상태나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보면은. 근데 우리가 들어갔던 방 자체도 그 대방동에 있었는데, 이제 뭐 다 공개되고도 거기 그 대방동에 있던 곳이 그 합동 본부예요. 공군회관 바로 옆에 있는 건물 아직도 있더라고. 거기 갔는데 방 가니까 이따만한 가방에다가 체육복, 그다음에 속옷 뭐 다 줘요. 네. 그러니까 그걸 감옥이라고 생각하겠어요? 안 하지. 근데 그거 다 필수품 다 받고 방에 들어갔더니 일반적으로 온돌이에요. 온돌방인데 화장실도 있고 샤워실도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문이 이중으로 되어 있는데 하나는 문이고 하나는 철창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철창이 우리는 의식을 못해요. 또 거기에 있으면서 군인들이 앞에서 줄 서세요 하면 줄 서서, 갑시다 하면 식당에 데려가서 밥 먹고 또 올라오고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거 자체도 뭐 그렇게 몰랐어요. 후에 알고 보니까 거기 일단 수감 상태였다 뭐 이런 거. 단점은 나온 다음에 좀 알게 되지 뭐. 보이브라는 거는 법이 없다는 말 하잖아요. 이게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보이브 하면 일반적으로 죽은 사람도 입을 열게 한다. 속담 비슷한 그런 게 돌아요. 예를 들면 저와 같은 제일교포들이 정치범 수용소 끌려갔다가 20년 만에 나온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거기서 죽은 사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다 듣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은 보이브 하면 무서워해요. 공포의 대명사인 거예요. 그게 끌려간다? 이제 못 산다. 죽었다. 이렇게 해서 모든 걸 내려놔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들어가면 취절받을 때 임시 공민권을 박탈합니다 그 이야기예요. 그 임시라는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모르는 거예요. 가장 인상 깊었던 게 뭐냐, 처음에 그렇게 해서 뭐 산골로 들어가요. 산골로. 제가 갔던 데가 좀 특이한데요. 일반적으로 북송된 탈북민들은 국경 연선에 있는 각 지역에 있는 군 보위부에 끌려가서 거기서 취절받는데, 저는 왜 그런지 그 따로 국가 보위부 직결소라고 해가지고요, 한경북도 정성군이라는 곳에 있는데, 이게 원래 정치범 수용소 자리예요. 완전히 그 심심 산골에 있는 곳에 거기로 끌려갔어요. 다른 애들은 그 군보위부 시내가 있는 그런 일반적인 그 시내에 있는 그런 보위부에다 떨궈 놓고 몇몇만은 차에 태워가지고 그 산골로 가니까, 야 이건 진짜 죽이러 가는 줄 알았어. 그 몇 명이 있었는데 왜 거기로 갔냐 후에 알게 되는 거지. 국가보위부 직결소라는 것은 뭐냐면 아까 말한 한국기도제라든가 간첩 혐의라든가 이런 것이 입증이 된 사람만 끌려가는데, 나는 왜 그러냐면 같이 있던 아줌마들이 잡혔잖아요. 이 아줌마들이 내가 일본말로 일본 대사관에 전화하는 걸 들었단 말이에요.
그걸 증언한 거예요. 근데 다행히도 일본말을 모르니까 일본 대사가 나고 전화했다는 거는 안 밝혀졌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취조발에도 일본에 친척이 있어서 전화했다 이렇게 통과됐는데, 만약 거기 일본어 아는 사람이 있었다면 저도 아마 갔을 거예요, 하늘로. 두 번째로 공포스러운 게 뭐냐면, 너는 이제부터 여기서 수감번호로 불린다. 너 이름 없다. 너는 공민권이 없는 물건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다음 어마무시해요. 그냥 긴 책상이 있는데 거기에 한 5명씩 앉고 정전이 돼가지고 촛불을 켜어 있으니까 더 공포스러운 거야. 그 정면에 서 있는 소장이라는 양반이 그렇게 공포를 해요. 너 수감번호 이제부터 일본이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선생님이라고 불러라. 그리고 시선을 마주치지 마. 절대로 항상 밑을 보면서 걸어라. 그리고 어깨도 펴지 마. 이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꺾어부정. 그 다음에 이 손은 뒤로 뒷짐을 지고 이렇게 걸으라고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뭐라 하죠? 신발 벗어. 거기 가장 인상이 깊어요. 신발은 왜 했는데 신발 벗잖아요. 그걸 압수해요, 신발을. 그러니까 거기다가 수감번호 1번이라고 표딱지 거기다 툭 넣어놓고 어디다 가져가는 거예요. 아니 신발을 왜 뺐냐.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신발이 필요 없는 사람은 살 필요가 없다는 뜻이나 같잖아요. 야, 이게 뭐냐고. 그 다음에 거기서 신발 띄우고 그 다음에 감옥에 끌려가는 거죠. 근데 또 하나 희한한 게 뭐냐, 그 산골이잖아요. 나무밖에 없는 산골이에요. 완전 심심산골인데 옆에 그 냇가가 흘러가지고 강도 있긴 했는데, 거기에 화강암이라고 해서 돌이 있는데요. 그 돌을 일부러 이렇게 분쇄를 했어요. 근데 화강암이라는 돌이 그게 쪼개면은 삐쭉삐쭉해요. 동글동글한 게 아니에요. 그거를 그 마당에 쫙 깔아놨어요. 그 산골에. 얼마나 몇 찰 갖다 실어놔. 그러니까 그때부터 맨발로 살아야 돼요. 그 안에서는. 발이 아프다. 예, 뭐 지압한 정도가 아니에요. 삐죽삐죽하니까 피가 나고 막 그러지. 근데 그렇게 해서 거기서 사는데 감옥에 끌려갔어요. 일단은 그 감옥 옥사가 따로 있는데 거기 갔더니 조그만 방에다 한 4명을 몰아놓고 옷을 싹 뺏겨요. 벗으라 그래요. 뭐 팬티까지 다 벗고, 옷을 이렇게 가운데다 묻어놓고 각자 4명이니까 각 벽을 보고 돌아서서 앉으라고 그래. 무릎 꿇고 앉아있어. 벽을 보고 이렇게. 그러면 이 극애국 간수 놈들이 와가지고 옷을 다 뒤져요. 돈이 있나, 중국에서 왔으니까 마약이 있냐, 뭐가 있냐 이래가지고 그때 뭐라냐면은 벨트 빼고, 그 다음에 이 단추 다 뜯고, 그 다음에 지퍼 있잖아. 지퍼, 바지 지퍼고 뭐 이거. 아무튼 금속 제품은 다 뜯어요. 그거 가지고 옷을 입혀. 그러니까 바지 줄줄 흘러내리잖아. 그러면 요만한 끈을 줘요. 그 끈 가지고 요 앞에 이렇게 메고 이렇게 들어가고.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수감 생활을 한 6개월 정도 하게 되는데요. 밥은 최소한 줘요, 이렇게. 근데 그 밥이 아니에요, 그거는. 이 썩은 옥수수, 무 뿌리, 배추 뿌리 이런 걸 갖다가 물에다가 던져놓고 흙이 묻은 채로 거기다 소금 쫙 뿌린 것이 그게 국이에요. 그거하고 다야. 그 숟가락을 이렇게 꾹꾹 누르면은 썩은 옥수수하고 썩은 콩이 있어요, 콩. 대두. 그거 이렇게 섞은 밥이거든요. 근데 그게 한 숟가락으로 한 3개, 4개 정도밖에 안 돼요. 그거만 먹고 있으니까 영양실조 오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 과정에 취조받고 뭐하고 하는 과정인데, 결론은 뭐냐면 식물 인간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너무 그냥 영양실조가 오니까 그냥 먹을 것만 눈에 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사고하고 의식하고 하는 그런 게 넘어서 가지고 뭐 공포스러운 것도 지나고 오직 뭐 짐승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냥 뭐 보면은 그냥 먹어요, 입에다가. 그 지경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가끔씩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일광욕 시킨다고 밖에 내보내는데 팬티만 하나 입고. 아니 그렇게 이제 비들비들해가지고 뼈에다 가죽밖에 없는데 그걸 도망치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여 옷을 싹 뺏겨가지고 팬티만 입고 밖에 끌어내요. 그 예전에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 그림이 많잖아요. 얼굴에 새탁하얗고 머리 딱 깎고 똑같아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제도적으로 공급이나 다 끊기고, 통제하는 사람들도 배가 고픈 거예요. 뭐가 없어요. 가족 먹여 살려야 돼. 그러니까 결국 뇌물이 오고 가기 시작했을 때라, 저를 담당했던 소장이라는 양반이 너 살려줄 테니까 얼마 줄 거냐 뭐 이런 식으로 나온 거죠. 뭐 그래서 딜을 하고 좋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결국 뭐 끝까지 거기서는, 보입에서는 뭐냐면 한마디 아라고 했으면 끝까지 아로 끝나야 돼요. 거기서 도중에 뭐 이라든가 우로 이야기하면 큰면 나요. 자기가 진술한 거는 끝까지 똑같은 말을 해야 돼.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거기에서 벗어나서 경찰 쪽에 넘어가면 보이브하고 다르기 때문에, 경찰에서는 당연히 재판을 하고 형법이나 민법으로 처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뭐 여러 가지 또 뭐 인맥을 이용을 하든 뭐라든 해가지고 얼마든지 좀 살아날 수 있는 사람은 살아나요. 예. 두 번째 때는 결정적인 게 뭐냐면, 그렇게 해서 북한 당국이 강제 북송된 사람들을 그렇게 만들잖아요. 그 감옥 안에서 서로 공유를 해요. 또
동지들끼리. 저도 거기서 만난 어떤 청년을 통해서 왜 잡혔냐 뭐냐 하다가 다음번에 자기가 도와주겠다 뭐 어쨌다 해가지고 나와서 다시 그 친구랑 연계를 가져가지고 9개월 만에 집에 와서 그 해에 3개월 있다가 다시 그냥 국경으로 가가지고 또 탈북했어요. 그게 2007년도에 있었던 일인데 2008년 1월 달에 다시 탈북을 했어요. 탈북 과정에 결국은 우리 혼자서 이렇게 단독으로 행동하는 게 아니라 브로커들이 묶어가지고 10명이면 10명, 15명 가는 과정에 중국에서 뭐 길림에서 몇 명, 장춘에서 몇 명 이렇게 묶어가지고 북경에 가서 그다음에 북경에서 쿤밍이라는 곳에 미얀마그 국경인데 거기까지 갈 때 보면 일행이 한 10명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 탈북민들이 각 곳에서 다 왔는데 오는 과정에 보면은 한국하고 전화하는 탈북민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얘네 엄마가 가 있거나 동생이 갔거나 그러니까 이미 전에 한국에 대한 정보는 다 공유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설레이지 마음이. 브로커가 그때 당시 보면은 뭐 교회선으로 이렇게 왔다고 해서 제가 그 오는 과정에 보니까 일단 북경에서 만났던 분도 뭐 목사님이라는 말씀도 하시고 한국 분이더라고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북경에 있을 때 일단은 계약서 같은 걸 씌워요. 근데 그게 한국에 가서 정착금을 받으면 350만 원을 주겠습니다. 브로커 비용. 그걸 씌우는 거예요. 야, 그때는 우린 돈이 없잖아. 적수공권인 거야. 근데 그 돈은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가면 한국 정부에서 지원금을 주니까 거기서 돈을 갚아라. 뭐 이런 식으로 다 갖고 거기서 써요. 이 브로커 비용인 거죠. 처음엔 모르잖아요. 그냥 일단은 가보자. 돈 준다니까 주면 되겠지 하고 갔어요. 가서 그 다음엔 하나원도 다 나오고 해서 일반 사회에 저는 서울에 배치받았는데 서울에 가서 임대아파트 착 들어갔는데 이틀 만에 어떤 탈북자 아줌마가 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처음 이렇게 무섭게 생긴 조선족 남자가 오더라고. 근데 그게 남편이래. 들어와서 똥똥 두들겨가지고 누구죠? 그래서 네 누구예요? 그래서 저 브로커입니다. 그 아줌마가. 그래서 말투 보니까 아니 그쪽도 북한에서 왔으니까 그렇대. 일단 들어오세요. 해서 들어가잖아. 돈 받으러 왔다는 거야. 근데 우리가 하나원에서 나올 때 일단 현금으로 250만 원인지 300만 원인지만 넣어줘요. 하나원에 있을 때 다 통장을 만들어주니까. 그 다음에 분기에 한 번씩 뭐 100만 원, 100만 원에서 총 600만 원을 이렇게 받는데 처음에 나와서 보니까 임대아파트 받았는데 아무것도 없잖아요. TV도 없고 뭐 냉장고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통장에 보니까 그 300만 원인가 들어왔는데 그걸 다 가져가도 50만 원을 더 줘야 돼.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아닌 거야. 자, 이렇게밖에 없는데 이거 다 가져가면 나 어떻게 사냐? 그래도 그 아줌마가 그럼 얼마 주실래요? 그래서 100만 원만 가져가 먼저 그랬더니 그렇게 하래. 이건 또 뭐야? 그래서 근데 그건 몰라요. 전혀 모르는데 후에 알고 봤더니 진짜 브로커는 몇 명이 안 돼요. 근데 그 브로커가 북한 사람들을 데리는데 제가 8년도였는데 8년, 9년, 10년, 12, 13인가 그때까지 상당히 많이 왔거든요. 그러니까 브로커가 많은데 브로커 혼자서 예를 들면 고객을 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개업자인 아줌마들이 생긴 거예요. 북한 아줌마들이 자칭 지가 브로커래. 그래가지고 탈북민들, 탈북에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북한에 있는 뭐 친척이나 가족들하고 전화해가지고 오겠다는 사람 찾아라. 중국에 자기도 살았으니까 중국에서 있던 인맥을 통해서 중국에서 오겠다는 사람 찾아라. 이 아줌마들이 찾아요. 실제 브로커는 120만 원? 경비가 너 안 든대요 사실. 일단 자기도 좀 이윤을 챙겨야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거기다가 이자처럼 100만 원이면 100만 원, 뭐 그 이상이면 그 이상을 이 아줌마들이 붙여가지고 우리한테 그 후에 알게 된 거예요. 이건 아니다. 이게 사람 운명 놓고 그러다가 사고 나서 잡혀서 북송된 사람들도 있거든요. 근데 여기 있는 친척들은 먼저 돈을 주거나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어요. 실제로 브로커 하는 사람들이 몇 명 있는데 이 사람들도 결국은 성공률이 그렇게 100%라고 말 못해요. 근데 잡히게 되면 끝까지 책임져서 어떻게 해서라도 끌어내는 브로커가 있지 않으면은 나 몰라라는 브로커도 있기 때문에 브로커들은 실제 보면 중국에 있는 조선족이나 그런 자기 인맥을 통해 가지고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합심을 해서 하거든요. 그래서 돈을 다 같이 먹어요. 직접 활동하는 브로커는 몇 명 없어요. 담이 큰 거지. 잡히면 무조건 북송이잖아요.